공동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서, 이것은 이적문서고 항복문서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하는 김정일, 김대중 간, 또 김정일 노무현과 김정은과 문재인 간에 체결된 서명한 이건 이적문서입니다. 이 이적문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즉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주군과 서명한 이적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6.15 항복문서나 이적문서를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또한 이번에 9.19 평양 선언 또한 여러분들 인정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6.15 공동선언뿐만 아니라 14선언, 또 4.27 판문점 적화선언, 그리고 평양선언, 그리고 군사합의서 내용들을 다 자감뿐만 아니라 뜻을 다 확인한다고 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개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여러분들 좌측에 정부종합청사가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안에 통일부가 있는데 이 통일부가 대한민국이 추진하고 있는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라 이 자들은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왕조 살인 독재자와 통일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에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고 북한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완전히 왕조 독재 살인 국가입니다. 그러면은 통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통일은 무슨 통일입니까?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명균이가 있는 통일부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부가 아니라 적화 통일부입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하는 이 종북 세력들은 하루빨리 북한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문재인이가 평양을 갈 때 왼쪽 가슴에 태극기가 없었으며 또한 평양 거리에는 태극기가 휘날리지 않고 태극기가 나부끼지 않았습니다. 정체불명의, 즉 북한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만든 그 기만 깃발인, 위장 깃발인 한반도기와 북한의 인공기만 나부꼈습니다. 말도 안 돼. 태극기를 달지 않고 또 지난 평창올림픽 때 문재인의 집삼이라는 김종숙이라는 자는 태극기로 코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인 태극기로 코를 풀 수 있습니까? 이 자들은 애초부터 머릿속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없으며 애국가는 아예 조차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은 청산의 대상이요 적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끝은 어디냐? 그 멸망의 끝은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입니다.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한 내용, 자주통일, 우리끼리 그걸 얘기했습니다. 자주통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말미에 문재인이가 능라도에설 말미에 거기에 평양 시민들, 일반 시민들이 아닙니다. 거기는 전부 다 노동당 당원들입니다. 일반 2,300만 우리 기아와 헐벗고 그 기아 속에 있는 동포들이 아니라 전부 다 북한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노동당 당원이고 또 핵심 권력들이 다 그 능라도 경기장에 다 15만 명이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북한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노동당 당원들 앞에서 문재인은 뭐라고 했냐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8천만 결의가 손을 다잡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겠다고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성역자입니다. 여기서 문재인이가 얘기한 새로운 조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영원토록 복되고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국가가 아니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김정은 3대 세습 왕조 살인 독재자로 대한민국을 병합시키겠다는 그 바로 뜻입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반동이요, 반동. 문재인은 그동안의 행적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7년 5구 대선 전과 후의 모든 행정을 종합해보면 문재인은 조국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문재인의 조국은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렇게 문재인은 북한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는 집회가 아니라 우리가 기자회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처 저희가 집회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이 구호는 사실 구호를 강하게 외치고 싶은데 구호를 외치지 못한 이 분통한 마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우리 국본에서 여적죄로 고발했습니다. 여적죄는 무기징역이 없습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본에서는 이번에 대한민국 전 모든 단체가 참여한 문재인 여적죄 고발 운동본부를 발족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국본 단체 입장이 아니라 단체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문재인을 고발하는 여적죄로 고발하는 운동본부를 발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본부가 10월 27일 날 토요일날 시청, 대한문, 광화문 모두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대문을 다 덮도록 국민대회를 할 것입니다. 10월 27일입니다. 10월 27일 날 기독교 세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 전직 군인들, 전직 군인 가족, 전직 경찰 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서울의 총 권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문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경고가 시한을 정해야 됩니다. 시한을 언제까지推진하라. 여러분들 당연히 그래야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두 개의 장점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군 사령관이 관할하는 작전권, 하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작전권입니다. 후자는 그 작전의 모든 그 지침 방향은 국가 원수끼리 서로 합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약간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작전권은 현재 대한민국이 6.25 전쟁, 6.25 김일성 남침 전쟁이 아직 종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반도의 모든 민사, 정무, 군사 모든 권한은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유엔 사령관이 왜 지나치진 않았지만 그렇게 개입을 많이 안 하냐면 내정간섭이라는 그러한 어떤 빌미를 줄까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엔군 사령관으로 지명된 에이브럼스 장군의 말에 따르면 또 당연한 말씀이죠. 휴전선 비무장대는 유엔군 관할이기 때문에 GP 철수나 진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네들이 막가표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지난번에 개설했는데 그것도 해서도 안 됩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자 하는 적화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부는 하루빨리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자유통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체제의 적화통일부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 조명균이라는 작전은 하루빨리 이번에 북한 가거든 돌아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이 얘기한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8천만 개를 손을 다 놓고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자는 이 문재인의 조국은 자유 대한민국 조국이 아니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기 때문에 문재인은 북한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크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문재인 세력들은 지금 미국이 어떤 움직이기 전에 전격적으로 일을 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GP 철수 휴전선 내 비무장지대 GP를 철수시키고 그 다음에 지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강하고 동해안 서해안에 철책선을 또 걷어들이고 그리고 기무사령부를 해체해서 군사안보 지원사령부라는 정체불명의 부대를 창설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안보 지원사령부 즉 기무사령부죠. 그 안에 민간인 직제를 만들었는데 민간인 직제 중에 감찰실장, 기획관리실장, 인사과장이 민간인입니다. 그럼 군이 작전과
전술을 수립하고 또 군대는 군인이 누가 잘하는데 직업 군인이 잘하는데 민간인을 그 자리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 흑막, 의혹과 의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의도와 의혹과 흑막이 뭐냐? 강원랜드에 간첩 전력이 있는 황인호를 감사로 낙하산 내리꽂은 거와 마찬가지로 그 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상부의 인사과정과 야전군 사령부의 기무부대장 인사과장 등을 간첩으로 내리꽂을 가능성이 99.9%입니다. 즉 북한 인민군으로부터 지시 주의받고자 하는 간첩들을 그 자리에 앉힐 가능성 99.9%입니다. 맞습니다. 100%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우리한테는 희망과 우리한테는 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십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약 70% 이상의 자유보수파의 국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약간 플러스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30%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추앙하는 아주 콘크리트 지식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신념은 변치 않는 아주 훌륭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30% 아주 콘크리트입니다. 그러면 약 20%에서 30%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우호적인 국민들입니다. 또 20에서 30%가 약간 중도는 아니지만 또 이쪽에 치우쳐 있는 국민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하고 존경하는데 이래들이 함부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는 정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요. 4.19 정신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 4.19가 뭡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억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독재 정치를 할 때는 4.19 정신에 계승해서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우리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재인 이적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더 나가서 도가 지나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골기를 해야 됩니다. 골기를 해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쿠데타나 혁명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의무, 우리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저희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쉬지도 않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애국심의 일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서울 이 경양 각지에서 많이 오셨는데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일본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미국이나 다른 데서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오신 분들이 대충 보면은 약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많으면 200명 정도 오셨는데, 여러분들, 이달 27일 날은, 10월 27일 날은 아주 여러분들의 그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창들 다 같이 오실
오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의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생업과 경주사 등으로 바쁘신데도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한 일념으로 오늘 14선언 남북 공동행사 적화 문서, 항복 문서, 원천무효 긴급 기자회견에 참여하신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이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진정으로 용기 있으신 영웅이십니다. 우리 태극기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첫 교련 사기탄의 불법 파면으로 정권을 산탈당한 상황에서 치루어진 보궐 대선 당시 문재인의 신복 김경수가 관련된 드루킹의 여론 공작과 댓글 조작에 의하여 치루어진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무효!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5구 대선은 보궐선거였기에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24시로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5일 00시부터는 문재인의 모든 행정행위는 헌법에 의하지 않은 불법 행위로서 원천 무효입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도 불법이며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문재인은 하루빨리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축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종북 반미 신중 세력들과 자유한국당 내 민주화 세력, 5.18 세력, 종북 세력, 기회주의 세력 등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시고 서청대에 억울하게 구금되어 있으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법과 정의에 대한 탄핵이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대한민국에 대한 구속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분연히 일어나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국회대표 교련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혹시 우상 숭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대하여 결연! 애국가 제청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조상일 교수의 선창으로 4절까지 힘차게 부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음 앞에서는 현장 계시는 분들한테 애국가 제창을 하는 거예요.
조국선언 및 호국영령 제2연평해전 16주년을 맞아 연평해전의 영웅 고 윤영화 소령, 한사국 상사, 조천현 중사, 황도현 중사, 설원 중사, 박동엽 병장, 그리고 천안 46 용사와 마리노원 해병대 영웅 오용사인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호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호 병장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을 당하신 것에 항거하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김원식, 김주빈, 김혜수, 이정남, 정미용, 송문열사 5인과 고 고경표, 김한권, 조인원 애국열사 3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고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가를 바를 박혀 교육의 지표를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탁월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북돋운다. 죄송합니다. 부럽습니다. 반공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서기를 모아 주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14선언 남북 공동행사 규탄 기자회견. 문재인 정권의 14선언 남북 공동행사는 유엔 제재 위반이다. 혈세방복 이적행위 목적으로 강력 대거 규탄한다. 공격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제재를 위반한 이적 행위이자 반민족 행위라 단정하여 이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4선언은 노무현 퇴임 직전 2007년 10월 초순 평양을 방북해 김정일과 합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선언은 사실상 우리 주권을 포기한 서해 NLL 무력화 등 중대한 반역적 내용 외에도 김대중이 김정일과 합의한 2000년 6.15 반역선언을 개성하고 있다. 6.15 선언은 철저히 북한의 장기적화 전략에 따라 우리끼리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통일한다라고 합의한 반헌법적 이적 선언이다. 2003년 노무현 정권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에서 밝혀졌듯이 당시 김대중은 김정은과 정상회담 시 6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대한민국 국민 혈세를 국민 몰래 김정일에게 상납하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목적의 핵무기 개발비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김정일은 18년 전에도 최근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허울 좋은 평화, 자주, 민족, 비핵화를 운운하며 서울 답방을 약속한 바 있다. 김대중은 당시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장담하며 적극 김정일을 비호했고 햇볕 정책이란 밀명으로 대한민국 혈세를 무한정 북에 퍼주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호언 장담과 달리 천문학적 우리 혈세는 붕괴 직접 대량 학살, 공산 전체주의 김씨 왕조 세습 권력 유지와 대한민국 적화만을 위한 핵개발 비용과 2200만 북한 동포들을 탄압하고 자유를 갈구하고 희망하는 동포들을 고문하고 살인하는 독재 권력 유지 자금으로 전용되었다. 이에 대해 김대중과 그 유족들과 김대중을 추종하는 정치 세력들은 지금껏 그 어떤 책임도 그 어떠한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분통하지 않을 수 없다. 14선언은 그러한 6.15 반역선언 개성을 전제로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민족 반역자 김씨 왕조에게 일방적 퍼주기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영해 주권 포기를 약속한 위헌적 이적선언에 불과하다. 14선언 이후에도 북은 천안함, 연평도 폭격 등 각종 대남 테러와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을 강행해 우리 안보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14선언을 기념한다며 대규모 광복단의 거액 체류비까지 우리 혈세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관례까지 완전히 파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이 재지정한 테러 지원국인 북한의 대량 헌급 유입을 일체 금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087호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 하에 통일부는 막무가내로 이번 행사가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교통비며 숙박비라는 명목으로 포장한 금액을 북한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보는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문재인 이적 세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 이미 적발된 유엔 제재 위반인 북한산 석탄 밀수 범죄뿐만 아니라 지난 평창올림픽 등의 평양 권력 방남을 포함한 이러한 편법 대북 거액 현금 지원까지 방치한다면 미국과 유엔이 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도 이를 강제하기 위한 각종 대북 제재도 완벽히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미국은 하루속히 문재인 이적 세력에 대해 마땅히 세컨들이 볼 것을 조치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 핵심 세력은 헌법적 탄핵 사유가 없음은 물론 사리 사욕을 위한 극히 사소한 위법 사실조차 없는 현직 여성 대통령에게 온갖 누명을 씌운 마녀 사냥과 사기 탄핵, 위헌 파면을 물론 촛불 폭동으로 집권한 종북 반미 친중 세력이다. 또한 문재인은 2018년 2월 24일 24시부로 보궐선거 자녀 임기조차 종료된 자이다. 대통령직 수행이 원천적으로 무효임에도 문재인은 계속 권력을 움켜쥔 채 종전선언 관철에 혈안이 되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체결로 직결되며 미군 철수 수순을 밟는 첫 단계이다.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반도 전체를 12억 공산 중국과 핵을 보유한 북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이다. 따라서 김대중, 김정일 6.15 공동선언, 노무현, 김정일 14 공동선언, 문재인, 김정은 4.27 판문점 선언, 불구 평양 공동선언, 불구 군사 분야 합의서 전체를 분석하면 명백히 드러나는 불변의 사실이다. 이 전체가
반대한민국적 이적 문서여 적화 통일 전략에 휘말려든 항복 문서여 북군의 무장해체 문서이자 한미동맹 파기 수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하늘은 스스로 도놈자를 도우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급속한 적화와 정의와 법치가 무너진 현실을 극복할 유일한 길은 대한민국 중심 세력인 태극기 세력 스스로 강력한 투쟁을 통하여 악의 세력 종북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뿐이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는 법치 회복과 한반도 적화 통일 세력에 맞서 끝까지 멸사공공 미국 헌신의 자세로 국내의 자유반공 세력과 연대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는 미 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웨이브럼스 대장의 유엔군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지명을 열렬히 환영한다. 자유 대한민국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영웅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 중심으로 단결하여 묵지자, 싸우자, 이기자. 2018년 10월 3일 태극기 혁명 운동 본부. 이제 여러분 성명서 발표가 끝났고요. 또 양양강 이 노래만 나오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대한민국 태극기 퍼포먼스의 1인자 태극기 퍼포먼스의 이런 문화재 네, 안녕하십니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신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제 7월 3일 4.2 쌍용 자동차 분향소 문제로 제가 검찰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에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자유애국국 진영에 집회를 하든 모임을 하든 어떤 분탕 세력들이 오면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경찰을 부르십시오. 그래서 경찰에게 이 사람 내보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어제 경험상 제가 터득한 바이고, 또 하나는 좌파들에게 함부로 빨갱이라든지 욕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빨갱이가 아니라도 빨갱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례에 빨갱이는 불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회를 하러 왔고 자유애국 진영을 수호하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범법자가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셔야 하고 절대 욕이나 빨갱이나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화가 나시면 이적 세력 빨리 나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적 세력은 아직까지 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회견을 맞아서 우리 11주년 뭐 한다는 그 반대에 우리 기자회견하면서
자유민주연합 백승호 회장님을 한번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편히 쉬셔야 될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오로지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일이 소위 노무현과 김정일이 맺은 104 선언 11주년이 된 날인데 이 104 선언이 얼마나 엉터리고 가짜냐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기보다 세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4 선언은 김대중이가 김정일에게 나라를 팔아먹기 위해서 했던 6.15 선언의 연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6.15 선언은 연방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북에다 바치겠다고 했던 선언이고 이것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이행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 104 선언이다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만약에 주머니에 45만 원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45만 원을 가지고 계신 분과 10,000원밖에 없는 제가 공리공용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유무상통을 한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북계의 GNP 대비 GDP는 45대 1입니다. 대한민국이 45만 원을 가진 부자라면 북한 김정은은 10,000원밖에 없는 거지 새끼입니다. 이 거지와 부자가 공리공용하기 위해서 유무상통을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45만 원 중에서 22만 원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23만 원씩 되는겁니다. 이와 같은 선언이 바로 104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국부의 절반을 북한 김정은이 체제에다 바치겠다 하는 것이 104 선언이었습니다. 104 선언에는 두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9.19 성명. 9.19 성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4차 육자회담이 열리던 2005년 9월 19일 날 앞으로 김정일이가 더 이상 말썽을 안 부리고 NTP 체제에 복귀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9.19 성명입니다. NTP 체제에 복귀하겠다고 한 이 9.19 성명이다 하는 것을 지킨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런데 2005년 9월 19일 날 9.19 성명을 했는데 2006년 10월 9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1차 핵실험이 있었죠. 이 얘기는 9.19 성명 자체가 무효화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무효화된 것을 지키는 선언이 104 선언입니다. 두 번째, 또 엉터리가 뭐가 있느냐면 213 합의를 지킨다. 그 213 합의가 뭐냐면 2007년 2월 13일 날 앞으로 김정일은 더 이상 말썽 안 부리고 2006년 1월 9일 날 핵실험을 했지만 그때 내가 조금 미쳐서 했는데 앞으로 내가 모든
핵에 관련 모든 리스트를 다 발납하고 모든 핵시설에 대한 것을 NTP 체제에 의해서 다 IAEA로부터 사청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이 지켜졌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북핵 폐쇄라든가 비핵화라는 것이 얘기가 될 까닭이 없죠. 이와 같은 사기 선언이에요. 근데 이 선언을 한 거를 기념한다고 노무현이 자식까지 끌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김정일에게 몽땅 바치겠다는 6.15 선언은 시의 연장이다 하는 측면에서 104 선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앞에 가진 여러분께 가지고 계시는 45억의 재산을 겨우 1억밖에 없는 나에게 22억을 뚝 띄워줘갖고 같이 살겠다. 이와 같은 엉터리 선언이다. 다시 말해서 날강도 선언이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이미 깨진, 이미 휴지쪽이 된, 이미 조각이 난 이와 같은 약속과 성명을 지키는 약속이에요. 이게 깨진 약속을 지킨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죠. 이와 같은 미친 짓을 하고 와서 그것을 그러다 나서 어쨌든 이 사람이 어디서 뛰어내서 갚아버렸어요. 근데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더니 이걸 11년 기념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다 맞아 죽겠으니까 이해찬이라는 놈을 시켜서 끌고서 누가 갔어요. 그 아들까지 가서 100몇 명이 갔어요. 이런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앞에 계신 우리 애국 시민께서 이거만큼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이래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을 담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 저 북한이 나라입니까? 우리가 구제할 정말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어떤 마을에 불과한 거지요. 그것을 한 나라를 인정하면서 문재인이라는 자칭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는 유엔에서 뭐라고 연설했습니까? 김정은이 대변인 역할을 밖에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분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이 시간에 참석 못하신 분들,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분들 이곳으로 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저항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요. 공산주의는요 거짓의 합이 막이라고 했거든요. 꼭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상스럽게 대한민국만 공산화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화된 나라들이 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전부 민주 자유 이 주의 나라가 돼가지고 말이죠. 공산주의는 무너지고 공산주의는 나라가 반드시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평준화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직도 모자란 사람들, 이 촛불에서 잘못 문재인을 찍어서 손가락을 찍고 싶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추천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답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여러분 그런 것에 비하면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개천절이라고 하는 거 뭐 행사도 제대로 안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주인이시니까 여기 나와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한 사람이 10사람 이상씩 전부 데리고 나와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여러분요 저항해서 지금 이 북한과 동요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하려는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저도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잠시도 2년여 언제 10월 달부터입니다. 2016년 2년여 동안 하루도 제대로 제가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아이콘인 대한민국 실제이신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조금 더 죄가 없는 거 수사를 하고 하면 파면 팔수록 없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분을 위해서도 끝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아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박혜수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이 찬 목소리가 저기 광화문, 아니 저기 인사동까지 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구호를 못 외칩니다. 오셔서 저한테 왜 구호 안 외치냐 하시는데 기자회견은 구호를 못 칩니다. 집회면 우리가 구호를 외칠 수 있는데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구호를 못 외칩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의 연사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대한문 집회에 항상 열어주시는 신소걸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나라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고 그냥 문재인 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적죄에 해당하는 사람, 특별히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팔아먹는 사람,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 영토 보존을 위해서 귀한 대권을 위임한 국민들에게 순전히 반역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탄핵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씨 당신한테 언제 NLL을 뒤로 물려주라고 국민적으로 합의해서 당신 밀어준 적이 있어? 언제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의한 적이 있어요? 제청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데 일북 땅에는 NLL을 50km로 해주고 우리 남한 쪽에는 85km를 뒤로 후퇴했습니다. 그러면 한강하고 이쪽까지 전부 다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언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우리 대한민국 바다를 언제 당신에게 팔아먹으라고 우리가 임명한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때 뭐라고 했느냐?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대통령이래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다 해서 세계 모든 나라 인종은 전부 다 사람으로 취급해서 모든 인종을 전부 다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멘에 이 사람들 불러들이는 것도 지금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완전히
외국에서 점령해 있습니다. 중국에서 점령해 있습니다. 예멘에서 점령해 있습니다. 그 밖에 IS 그룹에서 그 팀들이 대한민국을 전부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서서히 끓고 있는 냄비 속에 개구리 모양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전방의 GP 전부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러분, 전방의 화기 전부 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제는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이에요. 어째서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국군을 이토록 초토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느냐? 송두리째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계획적으로 나선 대통령이다.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대통령만 되면은 이 나라를 송두리째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겠습니다. 갖다 바칠 대통령으로 준비됐다. 지금 보니까 그 소리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은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그 감언이설에 속아서 전부 다 거기다가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촛불난동 촛불광란에 같이 자기들도 모르고 뭔 모르고 거기에 휩쓸렸다가 후회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트루스 포럼 이런데 그 학생들이 나와서 거 보면은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에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불가같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지난주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그 젊은 대학생들이 제가 아주 똑똑히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뭔 모르고 촛불을 들고 같이 휩쓸렸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더라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탄핵시켜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수십 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지난주에도 우리 대한문으로 광화문으로 다니면서 그들이 외치면서 소리 지르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도하는 저와 또한 기도하시고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서 외치시는 애국 시민들이 계시는 한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종북 좌파 주사파 이 세력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거꾸로 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핵폭탄 가지고 위협으로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적도는 때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거 70년 동안 거짓말로만 일관했던 그룹이 어디냐? 그 팀이 어디냐? 적돈 팀입니다. 적돈이 무슨 적돈? 붉을 적자에서 빨간 돼지. 적돈 김정은과 그 졸개들 그리고 남한에서 준동하고 있는 종북 좌파 주사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들을 거꾸로 들여서 저들의 계획이 전부 무산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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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우리 신성월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뒤에서 보니까 연도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은 대한민국을 주사파 세력들에게 갖다 바쳤지만 우리 태극기는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깨끗이 돌려줄 것입니다. 자, 그 마음으로 우리는 태극기를 들었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민종 사무총장님께 다시 넘기고자 합니다. 내일 말씀드린 대로 6시 30분 난상토론에서 다시 한번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나지훈이었습니다. 네, 우리 대한문 사회자 나지훈 우리 기자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청와대 그 이적 세력들이 이 청와대 업무 준비를 부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잘 아시죠? 지금 보니까 이 심야 주말에 그 쓴 업무 준비가 약 2,072건으로 2억 4,594만 원입니다. 비정상 시간대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간대는 써선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심재철 국회의원이 이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자들이 도리어 완전히 적반하장으로 강도를 신고했더니 강도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정말 아나무인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아예 둘러보고 있어요. 이들의 머릿속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은 없고 오로지 김지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한테 상납을 하려고 여기에 있는 6.15 공동선언 14선언 4.27 판문점 선언 9.19 선언 군사합의서 이 다 전부 다 항목문서고 적화문서입니다. 이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제 청와대 이적 세력들 여러분들 조금 전에 신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 3차 정상회담 이후서부터는 대통령을 호칭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문재인은 처음부터 대통령이 아니에요. 제가 신성원 목사님의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셨다 아닙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시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문재인은 2017년 5구 대선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촛불 난동을 통해서 중앙일보에 나왔죠. 중국 유학생 5만 명이 촛불 난동에 전부 다 참여했습니다. 그 중앙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그러면 그 촛불은 혁명이라 난동이고 반역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입니다. 어떻게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전 언론이 대한민국 방송과 신문사들이 현장 중계, 실시간 중계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호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자체도 그것도 불법이에요. 어떻게 정확한 근거도 없이 대통령은 내부위원회 질의에는 탄핵을 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신문 기사만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합니까? 그러고서도 지금 아주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아들어놓고서 허리를 활보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 태극기 동지분들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대한민국 이적 세력들과 기회주의 세력들을 척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제는 수혈주의로서 우리 정통 보수 우익의 기치만 내걸지 않고 반문재인 세력은 모두 다 통합해야 됩니다. 반문재인 세력, 이적 세력, 대한민국 적화 세력의 대항을 위해서 반문재인 세력은 모두 다 연대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단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태극기 동지들을 뒤에서 응애하고 헌담으로 하는 사람들은 99.9% 파치입니다. 그리고 통합을 왜 안 하니 또 통합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10월 27일 날 반문재인 세력은 모두 다 서울 시내에 모여서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냐? 문재인 북한으로 물러가라 라고 외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반드시 복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복권하고는 상당히 우습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영웅이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근본적인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이 싫어서 탄핵시킨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탄핵 세력이라 하더라도 박근혜 그러니까 반문재인 세력만 다 뭉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일단은 우리가 통일전선을 형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 의견 동의하십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쁘고 탄핵 세력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지금 적화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기서 우리가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 의견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반문재인 세력, 반김정은 세력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과 김정은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책임과 모든 내용들은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거기서 만의 경우에 문재인과 김정은을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공헌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탄핵 세력에 귀가 열어가지고 거기에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는데 본인이 문재인 타도와 김정은 타도에 성공해서 가지고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공헌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당장 대답 안 나오시죠? 모든 것은 순리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순리대로. 모든 것은 순리대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은 통일전선을 형성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제가 저한테 돌을 던지시면 제가 돌을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7일 날 10월 27일 날 행사를
아예 거국적으로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참여하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두 번째, 이게 성공이 돼야 김정은이가 서울을 방문할 때 김정은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백주대 가서 대한민국의 김정은이가 여기에 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도량을 크고 그다음에 우리의 적도 배려할 정도로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 문재인, 반 김정은 세력들은 전부 다 그 깃바람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많은 분들이 좀 상당히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좀 너무 빨리 끌어오르고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용선을 할 때 하더라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문재인의 능라도 발언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이가 2018년 9월 19일 밤에 그 15만 관중이 모였다는 평양 능라도 5일 경쟁에서 연설을 약 7분 정도 하였습니다. 그 연설을 하기 전에 빛나는 조국이라는 그 주제로 집단 체조를 관람하였습니다. 여기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날 15만 관중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북한 살인 독재자 김정은을 떠받치고 있는 핵심 계층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 동포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교례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거짓말로 하는 얘기입니다. 평화, 이 평화는 자유민주주의 평화가 아니라 김일성 살인 독재자의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떨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 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여기서요, 민족 자주의 원칙, 결국은 이것은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순수한 한민족이 아닙니다. 8천만 교례, 순수한 북녘 동포,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 민족, 그것은 김일성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김일성을, 즉 김정은을 추종하는 대한민국의 종북 좌익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이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월맹이 월남을 점령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일 먼저 월맹을 자기들을 도와서 이 적화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그 세력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그 다음에 승려들, 뭐
교인들 죽였어요. 왜? 이들은 또 우리 정권에 대항해서 데모를 하고 또 권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싹을 잘라버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간첩 세력들 많죠. 종북 세력들은 간첩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북한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점령했을 때 절대 김정은 그냥 내비두지 않습니다. 문재인, 임종석 등 이 종북 조약 세력들 그냥 내비두지 않아요. 일단 이용의 가치가 딱 끝나면 제일 먼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태양은 두 개가 아닙니다. 태양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우리 민족이라는 것은 민족 자주라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민족을 얘기하고 자기들만 대한민국 한반도 내에서 주구장창 영원히 잘 살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개와 돼지고 노예입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이라이트 문재인 능라도 발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본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밝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시절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받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시절이라는 것은 지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 고난의 행군 시절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미투쟁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정권이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내용들입니다. 민족의 자존심, 이 민족의 자존심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결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조국 여쭤보겠습니다. 그 조국은 무슨 얘기합니까? 그 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조국은 북한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병합시키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그 조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현재 유린시키고 있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자는 최초 대통령 선서를 할 때 국토를 방위하고 또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가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저버린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을 저버렸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으로써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각종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쟁하고 우리가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은 투쟁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왜? 문재인이가 태극기 배지도 달지 않았고 평양 갈 때 태극기를 달도록 하지 못했고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휘날렸고 그 다음에 그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한반도의 정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올랐고 그 다음에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새로운 조국을 건설했다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역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을 축출시켜야 됩니다. 그 축출하는 방법은 선거로서도 축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 표현을 좀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시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축출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투쟁하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해야 돼요. 선거를 하는데 개표를 뭘로 하죠? 개표를 전자개표기가 합니다. 그게 안 됩니다. 이 전자개표기는 조작의 의혹이 매우 높아요. 지금 콩고에서요, 콩고에서 전자개표기 쓰다가 폭동이 났어요. 그래서 미 합중국 유엔 주재 대사 니키 헤일리 대사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라크에서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쓰다가 폭동이 나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개표기를 중앙선거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어요. 당연히 전자개표기 써서는 절대 안 되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전자개표기를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본인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데 꼴먹은 벙어리입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이거는요, 묵시적 말을 하면 묵시적 동의하는 겁니다. 즉, 자유한국당은 현 문재인 이적 세력에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용서할 때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대 전자개표기 투쟁하면서도 전자개표기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제도 이거는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유한국당 국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전파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조종하고 사전선거제도를 무기하는 자 이적 세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게 할 얘기는 정말 밤을 새면서 할 수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저 혼자 그냥 외치겠습니다. 저 혼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낸 산업화사자가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를 행진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매우 엄중하고 비중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들 기자회견 때문에 쉬지 못하고 나오신 우리 종로 경찰서 경찰관 많은 분들께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취지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종로 경찰서 경찰관 관계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이승만 대통령 만세! 박정희 대통령 각하 만세! 박근혜 대통령 만세! 자유대한 태극기 국민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 가시는 구석까지 건강히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대한문뿐만 아니라 각 집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